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예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예, 화성동탄에 집값이 막 뛰고 있다는 얘기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자, 규제로 묶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동탄, 용인, 기흥, 구리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은 건데, 이렇게 되면 대출도 안 되고 또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거주. 예. 목적이 이제 주택 매수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 규제 지정 요건은 이미 오래전에 충족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타이밍, 시기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일 때 규제 지역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최근에 동탄 이야기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 지역의 집값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저렇게 보면 11.38%예요. 1.38%도 아니고. 네, 지금 두 자릿수대로 이렇게 뛰어 올랐고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지금 저 화성시 동탄구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 거대한 유동성이 이 지역에 이제 들어올 거라는 이런 기대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 지역의 집값은 현재 굉장히 과열돼 있는 상황입니다. 동탄은 아예 그냥 금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죠. 관련된 그 동네의 중개사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 2억 정도 오르니 주인이 그거를 안 팔라고 계획부 이상 해준다. 그런 케이스가 한 50%는 되고. 그때보다 한 1억 2천? 7억 3천이었는데 8억 5천에 내놓으셨더라고요. 6억씩 받으니까 그런 금액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몰려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지난번에도 많은 곳을 투기 지역으로 묶으면서 이게 풍선 효과로 조금 더 수도권에서 멀어진 곳에 지금 이 불통이 띈 거잖아요. 그럼 또 여기를 묶으면 더 밑으로 또 불통이 풍선 효과로 더 번지는 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구리시도 대표적인 예지만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는 지리적 입주 근접의 장점이 있는데 규제 지역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택 매수 수요가 구리 지역으로 몰린 것도 있고, 기흥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수요 이 지역 이제 예를 들면 화성 캠퍼스의 배후 단지로서 이제 조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급 막대한 수억 원의 돈들이 이제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올라온 건데요. 이 지역이 또 묶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화성시 동탄구입니다. 그럼 화성시 안에 동탄구 말고 인접 자치구로 또 확산될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경기 남부벨트 전역으로 지금 이 지금의 어떤 그 풍선 효과가 다 확산될 거냐?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화성시는 동탄구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예를 들면 더 남부 지역으로 가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느냐? 이건 이제 교통이라든지 접근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대통령이 그 재벌 총수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잖아요. 1,000조, 2,000조 이렇게 크게 나오면 그렇게 되면 지금 광주에 삼성 공장이 들어설 만한 지역 이런 데가 막 집값이 또 들썩들썩 그린다 그래요? 사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지로 지금 유력한 곳이죠. 거기 첨단 산업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를 들어서 매수 문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분명히 이 이전 지방부동산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대단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자체가 들썩거릴 만한 호재가 나온 예.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 이제 어제 나온 게 전반적인 로드맵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좀 나와야 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투자가 이루어져서 언제쯤 조성 기반 끝날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문의 정도만 일어나고 예. 있는데 분명한 호재인 건 맞습니다. 예, 1분만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저게 규제만이 아니라 결국 공급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공급 계획 같은 건 지금 있습니까? 저 지난번 정책실장이 뭐 탁 치고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다 지을 데는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 수도권에 지을 때를 예를 들면 민간 재정비 아니면은 그냥 유휴부지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서 수도권 전국 135만 호, 수도권에만 30만 호 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나왔죠. 근데 이게 착공 기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안에서 예. 착공하겠다는 기준인 거고 실제 준공까지는 3, 4년이 더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올해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구조적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세제 강화를 하면서 수요를 누르고 있는 네. 건데요. 한계가 분명해 보이죠. 예, 사람들이 뭐 주식해서 돈 벌어서 부동산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걱정입니다.